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을 모시고 투자와 관련된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돌 같은 분이시죠? 우리 존리 대표님,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한 5개월 만인가요? 모르겠어요. 저희 한 4, 5개월? 네, 네, 그 정도 네, 된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네. 국제적으로나 또 한국 내부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투자 환경이 참 많이 변한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그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일단 우리 글로벌 얘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쪽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글로벌 각 나라들이 과다한 부채로 인해서 정말 경제에 대한 위기론 이런 게 정말 많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2020년 되면은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닥쳐서 정말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융자산이 됐든 뭐가 됐든 현금화해라. 그래서 오히려 그때 떨어졌을 때 사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예. 제 경험으로는 저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펀드 매니저를 한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되는데 네. 그동안 많은 이제 위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위기가 오는 거를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IMF가 봤을 때 다 한국이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온 거죠. 그렇죠. 리만 사태도 막 그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경험으로는 거는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요. 모든 사람이 부동산에 뛰어들라고 했고 그 당시에 위기를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습니다. 혼자 위기가 올 걸 예측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 위기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죠.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고 네. 10년마다 위기가 오더라. 그리고 미국 주식이 워낙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 경기가 좋아진 거 아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한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두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현찰로 준비했다가 폭락하면 사지.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소위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폭락이 되는 걸 기다렸다가 그동안 내가 모아둔 대로 사겠다. 네. 굉장히 그렇듯하지만 미국 주식이 오버밸류 됐다고 한 게 5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죠.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내가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네. 내가 경기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주식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회사를 사고 싶으냐 안 사고 싶으냐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사실 외로운 겁니다. 그런 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 분명해야 되죠. 나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요. 장기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월급의 10%를 주식 투자한다. 네. 그게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한 거다. 그 다음에 낭비되는 돈을 투자를 바꾼다. 그런 몇 가지 프린시플이 있잖아요. 네. 철학이 있잖아요. 그럼 꾸준히 사는 거죠. 비도 안 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주식이 폭락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주가 내려가죠. 그때도 사는 거죠. 올랐을 때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 예를 들어 20살이면 좀 100% 주식 투자하는 거지만,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IBM 주식을 샀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근데 10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이 됐다. 그런 사람들 막 패닉해요. 네. 공포하죠. 8만 원에 사는 거죠. 근데 6만 원 됐어요 또. 6만 원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퇴할 때쯤 됐을 때 그게 이제 2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폭락도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그 사이클을 같이 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맞춰서 뭔가 요행을 바라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갖고 꾸준히 그냥 주변 물론이죠. 환경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물론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게 약간씩 변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근데 말씀이죠. 그거는 그럴듯하지만 불가능한 거죠. 아, 그렇죠. 사실은. 예, 나는 아주 수천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거죠. 네.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저는 모릅니다. 그걸 알려고 하는 게 무의미해요. 아, 예측하려고 하는 자체가. 그렇죠. 예측 못 해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싸울 줄 알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자율을 내릴지 오를지 몰라요.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회사가 좀 그렇다 그러면 얼른 팔고 또 얼른 사고, 또 일본하고 미국, 한국하고 또 분쟁이 생기니까 주식 팔 때다 그러고 또 팔라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것 같지만 나는 회사의 지분을 계속 사겠다. 좋을 때도 사고 나쁠 때도 사고. 다만 빚으로 사면 안 되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급의 10%, 20%. 워런 버핏도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지금 대표님 말씀에서 지금 중요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시장을 예측하거나 내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무식하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그렇죠. 그 네. 기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기업만 보고. 네. 내가 기업 보니까 잘 되고 있다. 계속 돈을 벌고 있더라. 근데 그 경기가 나쁘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돈을 못 버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그 실적이 안 좋아질 수는 있잖아요. 안 좋아질 수는 있지만, 네.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 이유가 분명하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이클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반도체 회사가 경쟁력이 있고 계속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 이번에 실적이 나쁜 게 그렇게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실적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났다, 마이너스 5%가 났다. 내년에 20% 플러스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춰서 5% 나니까 팔았다가 20% 날 때 다시 사고 이제 그런 걸 마켓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지나온 어떤 그 등락의 어떤 그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 요때 사서 이때 맞습니다. 팔고 이 자체가 그거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10만 원에 샀는데 7만 원도 갔다가 20만 원도 갔다가 5만 원도 갔다가 근데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 20년 후에 10만 원 산 주식이 100만 원, 200만 원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중간중간에는 과정이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그런 환경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식을 그런 식으로 펀더멘탈을 보고 주식은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100년을 보면 미국 주식 이렇게 100년을 보면 막 중간에는 별 어려움도 많지만 결국은 올라가 있더라. 물론 이제 그 주식을 고르는 그런 그 철학은 필요하죠. 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안정한 어떤 심리적으로 상황일 때는 차라리 달러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금을 보유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은 일을 안 하잖아요. 주식은 일을 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기업은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에 투자하면 그 경영진이 내 돈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네네. 일을 하죠. 네. 근데 금은 일을 안 해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분명해지네요. 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네. 한 100억이 있는데 이 돈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그 위험을 변동성을 택하는 게. 그런 사람은 금을 사는데, 예를 들어 내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내가 기업에 투자해서, 예를 들어 요새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더 살 수가 있는 여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처지가 다 틀리잖아요. 네. 내가 1,000억 가진 사람이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냥 일반 우리 보통 서민들이 중산층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본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금융자산, 그러니까 투자, 물론이죠. 주식에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낫다.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라, 오래 투자해라, 그다음 빚으로 투자하지 말라. 몇 가지 그 현명함이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기업들의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좀 변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기업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현상에서 유리한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미중 문제로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베트남의 어떤 기업, 중국에서 철수하는 이런 기업에다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것도 뭐 포트폴리오의 그 일정 부분 200기 그런 뭐 그 회사를 리서치할 때 네. 그런 부분은 감안되겠지만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많은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런 이슈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펀더멘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리서치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옮겨가. 한국은 특히 더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출마한다고 하면 네, 대선 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글로벌 정세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주식을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그 주식이 그런 일을 폭락했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죠. 오히려 좀 진득할 필요가 있고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떤 정치적인 거라든가 단기적인 이슈에 민감해 갖고 그런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이게 약간 좀 비슷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한일 그 뭐죠? 그 반도체와 관련된 네네네네. 경제 전쟁, 네네. 이런 무역 전쟁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이다. 혹은 그 삼성이나 SK의 하이닉스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어떤 원료를 가지고 있는 만드는 이 회사가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 투자를 여기다 해야 된다. 막 이런 상황에 따라 막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서 일본이 그런 몇 가지를 안 했을 때 정말 삼성의 반도체가 정말로 어려워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다 서로 얽히고 설킨 거거든요. 여기서 해갖고 여기서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 기업에도 주고 중국 기업에도 주고 일본 기업에도 주잖아요. 네. 근데 어떤 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거를 끊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가 무너질까? 결국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만드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그걸 안 봐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경쟁력,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경쟁력,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냐, 싸게 만드는 회사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뭐 일본이 그런 경제 규모 때문에 혹시 주가가 폭락한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사고 싶은 주식이면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가가 많이 안 빠지죠? 네,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시장은 영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글로벌 정세가 됐던 나라 간의 어떤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뭔가를 아이템, 회사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단기 투자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단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들어가서 빼먹고 네네. 나올 생각이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에 내가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그거는 미련한 거죠.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 회사는 경쟁력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돈 벌 수 있겠다. 이 경영진을 믿는다. 그럼 투자하는 거예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이 회사의 대차 대조표도 보고 빚이 줄어나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런 몇 가지 나만의 투자 철학이 필요한 거고, 영업 보고서 읽어보고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투자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질 만큼 경쟁력이 있는 회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일본이 그 뭐 몇 가지 안 했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쓰러질 거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역시 장기적, 네. 그 장기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일시적인 어떤 정치적 변동 사항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은 또 일어나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뭐 일본이 보복한다 그러지만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가 하나 자랄 때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죠. 네, 뭐 다치고 다치기도 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 아이의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아이는 성장하게 돼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본다면 뭐 오히려 더 좋은 찬스가 되죠. 나는 어차피 20년 투자할 건데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표님은 이 미중 무역 전쟁 혹은 한일 이 경제 전쟁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그 투자한 그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뭐 바뀌거나 한 거는 전혀 없으신가요? 전혀 없죠. 아니 물론 제가 펀드 매니저는 아닙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포트폴리오 확 이쪽으로 바꾸고 그런 거 아니고 결국은 그걸 바로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 그때 팔죠. 이 회사가 더 이상 옛날에 돈을 잘 벌었지만 앞으로 돈 벌기 힘들 것 같다. 여러 가지 장기적인 이유로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정말 세는 사람이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그 산업이 더 이상 돈을 벌기 예를 들어서 우리 철강 산업이 얼마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배 만드는 것도 조선. 조선도 엄청나게 돈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돈 벌 거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변한 거죠. 임금이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산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은 돈 못 벌겠구나. 그렇게는 팔지만 단순하게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거를 일본이 안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어려워질 거고 그거는 그 정치적인 이슈고요. 정치적인 이슈는 결국은 펀더멘털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 가지고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단기 투자 관점이네요. 그렇죠. 장기 투자 관점. 제가 기억이 나는 그 에피소드가 네. 옛날에 제가 이제 포항제철을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엔타이 덤핑이라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 포항제철을 너무 많이 도와준다. 전기세라는 것도 싸게 해주고 뭐 그러기 때문에 미국 철강업을 다 죽인다. 그래서 엔타이 덤핑이라는 그 과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철강회사가 결국은 또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그런 게 이제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포항제철이 세계에서 가장 퀄리티가 있는 그 쇠를 가장 싸게 만든다는 사실은 부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그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인 거죠. 한국 철강이 미국을 들어오는 바람에 미국 철강회사가 어려우니까. 근데 미국 철강회사 경쟁력을 이미 잃어서 버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내려갈 때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때 더 살 수가 있는 찬스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가 결국은 주가를 결정하게 돼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제가 글로벌 정세와 관련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